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역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영성과 천부경의 수행 원리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천부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서 대략 한 1000분, 한 100분 정도는 천부경을 해석하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천부경을 진짜 체득해가지고 천부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반대로 그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부경을 말하게 되면 서로 간에 좀 갈라지는 입장이 돼요. 합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해보자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말 앞에 한자가 있잖아요. 한이라는 그 말 속에 그 한국 사람의 모든 심성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이라고 하나만 쓰면은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을 듯해요. 그런데 한에다가 하나를 더하면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한은 하늘이다, 이러면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하면은 한의 의미가 더 나는데 그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이 하늘이고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이고 또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심성에는 그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영성 중에 크게 세 단어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표현이 홍익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성통, 세 번째가 이화인데 홍익이라는 그 표현 속에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한 국가의 국시와 같은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달민족 단군 고조선, 조선 할 때는 결국은 나라 전체가 홍익인간을 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가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게 아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다시 홍익인간을 국시로 한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따라하는 분이라면 이게 굉장한 그런 그 세계사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다시 홍익인간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과거를 보면은 전쟁과 그 짐승들이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이런 나라들한테 홍익을 한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단군이나 이런 분들은 대성인 정치를 펴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달라서 지금도 그 우리 역사 하시는 분, 민족 하시는 분들은 그런 때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왔고 이것도 듣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민족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한민족은 그 다른 민족들하고는 좀 달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딱 필요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민족 정신을 다 버리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은 서양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양 사람이 되어 있고 남북도 갈등이고 남남도 갈등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각 개인 간에도 갈등이 돼서 지금 모이지가 않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 한마디 시작하게 되면 갈등이 됩니다. 심지어는 천부경 얘기를 해도 또 갈등이 됩니다. 또 민족을 얘기해도 또 갈등이 됩니다. 지금은 그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와 있는데, 원래 고대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그 하나 되는데 우리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 고조선을 일으켰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천부경과 삼일신구와 참전개경 같은 것들이 그러한 원리였었죠.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의 수행 방법이 보니까 그게 성통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성통을 해야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아마 터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그래서 성통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지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통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저는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 성통이라는 말을 딱 그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하나 했었어요. 진성은 무선악이고 상철이 통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진성. 진성이라는 것은 진짜 성이죠. 진성. 진성이라는 것은 무선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그 선악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터득하는 사람은 상철이 통한다고 표현했어요. 상철. 그래서 가만히 이게 그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는 거는 그 선악을 구분을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언어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분법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서양 철학은 더 분열을 합니다. 데카르트적인 그 이원론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너무나 깊어졌는데, 한국 사람은 되게 아마 배우는데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갈라치는데 선수가 돼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아마 그 성통을 제대로 배운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시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악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그 수행 방법 같이 보여요. 선악이 없다. 근데 우리가 도덕성으로 본다면 선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선악이 없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무선악이라는 그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무선악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보여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나는 옆에 사람들을 그야말로 진리의 존재다, 그런 대성인이라고 본다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양쪽을 한번 봐보시죠. 내 옆에 있는 분이 진짜 대성인이고 진짜 진리 자체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은 말로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하는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행하는 걸 한 40년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80년도에쯤에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선악이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대로 진리 자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밀교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희노애락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희노애락 자체가 그 진리 자체다. 우리는 이제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야 그것도 진리가 되지,
그렇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희노애락 자체가 진리다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삶 자체가 그대로 진리 자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될 거는 진리 세계를 추구해가지고 진리는 뭐고 진리 아닌 거는 뭐냐라고 구분하는 것도 한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정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 되는 진리, 그래서 있는 그 자체를 갖다 인정해주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갈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다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제가 이제 했던 거고, 또 제가 이제 천부경을 한번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됐는데, 한때 이제 인산 김일훈 선생 제자가 한번 돼가지고 인산 선생이 자기가 묘왕산에 있을 때 단군굴에 가가지고 최치원이 써놓은 천부경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두 분은 그렇게 실제로 가가지고 천부경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최치원 선생이 과거에 이제 기록 중에 보면 녹도문자 천부경을 81자 천부경으로 바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녹도문자 천부경을 제가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역시 최치원 선생은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도문자 천부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 철학의 핵심을 다 한마디로 말씀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봐졌는데, 이 하나를 최치원 선생은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의 번역은 대단히 잘 됐다, 이렇게 보면서도 최치원 선생님의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천부경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분파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녹도문자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보다는 굉장히 좀 더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이게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하는 하나님,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나는 하에서 나온 또 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늘의 세계와 또 밖에 나와 있는 존재들 간의 하나됨, 그게 천인합일 될 수도 있고 신인합일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하자 속에 제가 이제 인도의 탄트라라든가 이런 밀교 쪽을 보다 보니까 인도 사상이 여기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인도 사상에 보면 인도의 신들의 첫 번째가 브라만이고, 두 번째가 비시누고, 세 번째가 이제 시바인데, 우리 이제 신 중에는 첫 번째가 조화주고, 그 다음에 교화주고, 치화주, 이렇게 신을 갖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브라만은 그런 조화주, 그 다음에 비시누는 교화주, 시바는 치화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가면은 이제 성부와 성령과 성자, 불교 가면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모든 종교 사상과 이런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 같으면 이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이 신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제 삼위신고 같으면은 성명정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 또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거는 성명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조화주의 성격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거고,
명이라는 것은 교화주,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치화주, 이런 이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제 한민족들은 이걸 가지고 그 통치 원리도 삼고 또 종교 원리도 삼았고 수행의 원리도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의 어떤 그 가장 깊은 본성을 갖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사실은 볼 수 있도록 조화주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익인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성통한다는 것은 그 조화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도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종교라든가 또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가다 보니까 이 우주 전체도, 그런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허블 만원경이 나오면서 은하계도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전체가 이제 펼쳐지면서 우주가 이런 과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 걸 발견했으니까 그렇다면 시온으로 돌아가면 우주가 그 팽창하는 첫 번째 지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지점을 한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소를 하면은 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이 우주가 넓지만 한 점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주 자체가 한 점이다. 이렇게 한번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수행 원리도 되니까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주 전체가 축소돼 가지고 한 점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주가 한 점이다. 이게 하나의 점점 우주 전체도 축소돼 가지고 한 점이 됩니다. 이게 그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주 전체가 진짜로 한 점과 같구나. 이와 같이 이제 정확하게 느낌이 그냥 듣는 거하고 체험할 때하고 경험하고는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험에 한번 그 있고 나면은 그 하나 된다는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 한 점이면은 여기 계신 분도 한 점으로, 그 다음에 우주도 한 점으로,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하나다 말할 때도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점에서부터 한번 빅뱅이라고 표현하죠. 폭발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가 와 있습니다. 빅뱅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우리는 138억 년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과 공간이, 그래서 한 점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 돼 있던 점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양자화학이나 천문학적인 주제로서 이 한 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점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단순해져야지 제대로 된 거고, 복잡하면은 그 단순성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세계 통일 어문학회라는 주제로 언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쭉 갔더니 우리 한민족 조상들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대단히 위대해서 이 한 점을 벌써 발견했어요. 고대.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는 그 표현을 상징으로 한다면은 그게 하나의 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점이 문자로 보면은 가장 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의미로서는 가장 적은데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적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데 이 점 안에 우주를 다 담으면은 이 점이 가장 큰 점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점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우리 훈민정음에도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렸죠. 점도 잊혀지고 가장 그 조상의 얼 중에 얼인데 그건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한자에도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첫 번째 그 자는 한 점이 되는데 이 점이 가장 큰 문자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에는 하나의 이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징이 있습니다. 뭐 그 기호학회에서는 그거를 표현을 기표하고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표는 하나의 형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상이에요. 점이라는 게 딱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리는 뭔가 소리는 잊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소리는 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이다. 그 다음에 그 뜻은 우주 전체 또는 그 모든 본질과 모든 걸 합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 우리의 그 한 사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원점을 우리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원점을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한 그 전 세계 알파벳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저 재단도 보면은 저 인단이 있고 지단이 있고 천단이 있죠. 형태가 어떤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천단은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지단은 네모, 인단은 세모. 이게 이제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세모인데 이게 원방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하고 이 원방각이 전 세계 알파벳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분포가 돼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이제 많이 보이는 형태는 이 미음은 공통입니다. 모든 알파벳에. 이건 아마 이제 되게 해본 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실 건데 한번 해보시면 미음자만 그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미음이에요. 우리 그 영어를 보면 M자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미음하고 약간 달라 보이는데 조금 앞에 쪽으로 가면은 그것도 미음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응은 영어 오도 있고 뭐 요새 오미크론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다 이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서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한자든지 또는 우리 훈민정음이든지 이 점과 원방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점 퍼져나갑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우주를 한번 축소를 하다 보면은 한 점이 되듯이 지금 언어라는 것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한때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언어에 있다가 지금은 언어가 한 몇 개쯤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언어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현재? 언어가 지금 한 6,000개 이상 됩니다. 이게 분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0개 언어를 누구도 아마 그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못 했는데 이렇게 분파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우리 그 한민족이 그 이제 언어를 다시 연구할 때 됐어. 한민족만이 언어를 좀 적게 공부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근원이 되는 언어가 뭘까? 이걸 찾아가는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는 이 점에서 찾으려면 근원을 찾아가야죠. 첫 번째 점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점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를 축소하면 점이 나타나듯이 언어도 다시 축소하니까 점이 나타나요. 지금은 이제 점을 어디다 쓰냐면 마침표로만 씁니다. 보통 마침표에다 점 찍을 때 이제 찍었다 하면 이제 끝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언어가 하나의 종집을 찍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은 다시 이제 그 원형적인 언어인데 우리 그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다 연구해보고 나서 앞으로 전 세계 통일 언어가 된다면 어떤 언어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해보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말이 그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역사와 언어를 특히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언어 속에 우리 한국의 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역사를 찾으려면은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언어 속에 이미 다 들어 있다. 근데 되게 이제 철학자들은 언어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도 언어는 아니다 이랬는데 반대로 언어로 된다. 언어가 되면 근데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언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근본을 찾아가서 그 점을 찾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도 수학 과학에서도 보면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점에서 시작합니다. 점에서. 그래서 이 점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근대 문명은 이 미적분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적분학은 뭐로 하냐면 쪼개는 데 시작해요. 계속 쪼개가지고 가장 최초의 점 같은 존재가 뭔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우주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길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시작점이 필요한데 그게 양자 물리학 하셨던 분들은 그게 아는데 그게 플랑크 상수예요. 쪼개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점. 이게 이제 플랑크 상수고 이 플랑크 상수에서부터 기가 나와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이 플랑크 상수에서부터 기원하게 되기 때문에 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기로서 다 통합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플랑크 상수는 0과 플랑크 상수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점이. 이 부분은 그 기보다는 이적인 차원인데 그래서 지금은 양자 기하에서 양자 이학으로 옮기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메타의 세계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메타 인지 연구소인데 메타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메타가 바로 한이더라고요. 한이 메타야.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북도 메타를 쓰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씁니다. 뭔데 메타버스를 쓰냐? 메타버스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의 세계야, 점의 세계. 그래서 그 블랙홀에 들어가 보면 블랙홀도 시공을 초월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이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특이점을 찾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 지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던가 이런 분들이 시공에 매이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서의 나는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정도 갖고는 지금은 이제 맞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걸 넘어서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이제 한은 메타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준비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메타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식은 메타인지야.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잘 모르는 중에 하나가 메타 감성이에요. 우리는 저 사랑보다 더한 것이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이제 그 행동이죠. 그러려면 그 우리는 지금 작은 발걸음이지만 작은 발걸음이 인류사를 바꾸는 그런 작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한 점에 대한 얘기지만 이 점이 다 바꿉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점은 과학자들이 찾았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역으로 가다 보니까 점이 찾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걸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 과학적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빅뱅설이 나오는 거죠.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찾다 보니까 그게 한 점이야. 이 한 점으로 수렴하면은 어느 날 이 한 점이 빅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 사상의 빅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뿌리를 찾아가면은 그게 한 점이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천부경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근원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그래서 이 한 점이 조화경으로 가면 이게 천부경입니다. 이 한 점이 교화경으로 가리키면은 이거는 삼위신구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점이 치화경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참전개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 최소한 점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소해 보면은 우리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에서 빅뱅 했는데 그러면 이 큰 우주인데 그래서 이 우주는 이렇게 표현하죠. 허당이다고. 우주는 허당이에요. 공이야. 빈 공간이야. 근데 이 빈 공간을 축소하면 한 점이고 근데 인간은 이제 점과 우주 사이에 의식과 가지고서 능서능대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딱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장 위대한 존재죠. 인간은 감히 적어질 수 있고 감히 커질 수도 있어요. 능서능대합니다. 이게 좋아져. 그러니까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잡아봤더니 무한소와 무한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지점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아니 무한소와 무한대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근데 이걸 발견한 거는 20세기 양자과학자하고 천문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 무한소와 무한대가 하나 된 이것이 아직 인류한테 아직은 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알려지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분법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 적은 거하고 가장 큰 게 하나 됐어. 뭐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너는 크고 나는 작다. 너는 높은 놈이고 나는 낮은 놈이다. 나는 부자고 나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위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가장 작은 자를 잘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 뿌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장 낮고 공부를 제일 안 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천부경 마스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부경 마스터라면 다른 분이 천부경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천부경 마스터라고 저는 봅니다. 조화를 일으키도록 해줘야지 자기가 나는 천부경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분법이잖아요, 이게 벌써. 이 이분법은 지금부터는 버려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인류 전체가 서양 문명의 폐해로 갈라져서 우리는 뭐 집도 갈라졌잖아요, 지금. 가정도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지금 다 홀로 살잖아요. 같이 살아도 다 핸드폰 보며 살지 같이 대화도 안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점으로 하나고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다. 이 하나의 정신이 아주 깊이 뿌리하도록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통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성이에요. 이 한 점 속에 이미 성이 있는 겁니다. 한 점이 바로 이미 성이야. 이 성 바탕을 두고 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성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바탕으로 우리 그 심성, 어떤 본질적인 주제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물성과 심성을 바탕으로 이제 그 감성, 예술이 나오고, 지성의 과학이 나오고, 또 인간의 덕성, 윤리가 나오고, 영성, 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성, 역사가 나오고, 또 전체를 통괄해가지고 통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 삶의 전체를 다 통괄해가지고 나오는 점이 결국 한 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니까 한 점이고, 키우니까 전 우주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현상도 이 조그만 현상이 아니고 우주 전체 현상 또는 우주 전체의 본질, 예술도 그냥 예술, 조그만 예술이 아니고 우주 예술이 해야 되지.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고 진짜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 과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덕성이라 하더라도 우주적인 그 아까 말한 모든 선의 문에 들어가고 모든 선을 쌓고, 이런 것은 그냥 지구적 삶이 아니고 우주적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그냥 뭐 지구 하나 감당 못하는 지구를 한 10분의 1을 쪼개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주 종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 통성도 우주 전체를 다 관통하는 우주가 진짜 하나구나. 이 하나를 갖다가 진짜 깨닫는 그러한 아마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1980년대 5.18을 해가지고 시끄러운 그 시절에 그 설악산 가가지고 천부경에 이제 본심 본태양 이런 걸 제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이제 니트 등반해가지고 암벽 등반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해안에서. 그래서 동해안에 해가 떠오르면서 내 안에 있는 태양도 떠올라, 같이. 그러면서 이제 모든 우주적인 존재들이 하나구나. 이런 어떤 이제 그 각성인데,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많은 사람을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교류하게 되고 확장이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스승이다. 제가 오늘 여기 만나는 분들이 모두가 제 스승으로 제가 오늘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스승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모두가 나한테 가르쳐 줄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승을 만납니까? 그 화엄경에 보면은 53명의 그 스승들은 어떤 사람은 창녀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 같이, 우리 그 한민족, 그 하나 민족은 그러한 걸 갖다가 가르쳤던 민족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또다시 이제 전 인류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종교다.
또 거기 스승이 어떤 스승이 있더라도 한 스승이다. 예수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뭐 조로아스나 이런 큰 스승들, 최근에 나온 이제 바합이나 바하올라 이런 분들도 같은 한 스승이야. 그래서 결국은 공부의 핵심은 자기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라지는 게 공부의 핵심인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수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의 가장 핵심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만, 영원한 문명의 공식이다. 영원한 문명의 공식이 이 지구상에서 이걸 발견한 거는 대단한 거다. 어떤 우주에 가서도 이 정도의 그걸 한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제로분의 1, x분의 1이 이제 fx는 x분의 1인데 그걸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1을 0으로 쪼갤 때 무한대가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라도 이런 이제 물병 하나를 무한대로 쪼개면은 제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적은 걸로 쪼개면 이 작은 것이 우주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자기 몸을 그 가장 적은 걸로 세밀하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우주적인 존재가 바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대충 보면은 그 사람 대충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그 세포 하나 그런 양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깊이 한번 분석하면은 이 사람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저분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간직하는 분이야. 그러면 매일 만나는 게 우리가 세포든지 양자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그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도 한 뿌리에 만나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봤지만 오늘 처음 봐. 이미 바뀌었어 벌써.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와 같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성통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래서 성통이 돼서 이 무선하게 되는 거예요. 쪼갰더니 모든 존재가 이미 이 육체 자체가 이미 무한한 우주가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고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고 마음으로도 하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가 된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그 아마 천부경이 될 거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삼위신고가 되고 이거를 생활 속에서 할 때 이게 참전 개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전 안에 전 세계 경전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내 몸과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죠. 밖에 있는 물건이면은 잘 의미가 없잖아요. 지구와 우주도 이미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내가 진행돼 갈 때, 우리가 이제 성통한다는 말, 성통했기 때문에 공안을 한다. 아까 말한 조천을 한다. 이런 것들도 조천은 우리가 생각할 바도 아니고 지금은 성통 자체. 이렇게 성통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이화예요. 그게 진리화하는 거지. 모든 것을 진리로 볼 수 아는 거예요. 이화세계란 말이 그냥 이화세계가 아니고 이라고 하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진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거는 진리밖에 안 보인다. 이화세계다 이게. 그래서 한민족의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한이라는 말 또는 그 하늘이라는 말 또는 하나라는 말 속에 모든 걸 다 담았는데 이 우리 하나만큼 더 심오한 하나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 하나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미 하나구나.
이미 나타나 있는 나가 이미 하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명상 수행이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페이스북에다만 올렸습니다. 한 뿌리에 이제 하늘 명상 수행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면 맑은 하늘이 있으면 더 깨끗하고 소원한 느낌이 들지만 근데 지금까지 흐리면은 그 하늘 위의 하늘 그야말로 그 어떤 영적 세계를 다 넘어선 그 하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늘을 우리 이제 자성구자하면 강제인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이미 하늘이 들어와. 그래서 더 내려오면 이 하늘이 머리만 나올 게 아니고 목에도 가고 내 몸 모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땅 우주 끝까지 하늘로 만들어주는 이 진리 세계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명상 수행 방법인데 저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수행 방법을 다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 수행 방법. 그랬더니 한민족이 원래 이 영성의 최고의 분들인데 우리는 수행 방법을 잊어먹었어요. 몇 개 안 돼. 단정호흡이라든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수련 방법이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이 112가지 명상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20세기 초에 산스크리트 된 게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31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내가 한국에 가져온 적도 있었는데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방법론을 좀 배워라.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나한테 최적의 방법론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맞는 목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명상 방법 또는 학습 방법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을 다시 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목표로 하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에 천부경 수련을 했으면 천부경 수련하는 것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천부경 수련을 남이 하는 천부경 수련 그 해설 그런 걸 보지 말고 해설은 참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러면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천부경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천부경 수련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한테 천부경 얘기해 줄 수가 있지. 남이 한 얘기는 뭐 자기 할 게 없잖아. 그 사람한테 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이제 특별히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예요. 학습 방법 전문가도 되지만 명상 방법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왔고 언어도 제가 이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공부할 건지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거는 이 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만원경, 우주를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발견되고 가장 미시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듯이 이 시대는 우리가 한사상, 한뿌리를 공부할 때도 이런 미시 세계와 그 거대한 세계를 같이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만원경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 사상이라는 것도 우리 한뿌리도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창조력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하지 말고 누구 저 천부경 이 사람 따라하고 저 사람 따라보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냥 방황이 돼가지고 바보가 돼.
누가 천부경 강의한다면 쫓아가가지고 또 그거 듣고 있어. 그러면 한 100명, 1000명이 하는 얘기 다 들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에 참조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가지고 한 뿌리 사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 인류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뿌리를. 제가 그걸 되게 크게 느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뿌리나 민족단체나 이렇게 가보면은 맨날 보는 게 싸우는 것밖에 안 봐. 그래서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하고는 싶었지만은 오늘 그 박계호 회장님이 한번 그런 주제를 한번 말씀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하는 거는 되게 많은 주제가 있지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홍익, 성통, 이화세계의 진짜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남의 걸 흉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바닥까지 쳐졌어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한민족 위대했지만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면서부터 그 한스러운 민족이 됐어. 그래서 그 한 할 때 볼 때니까 마음심에다가 간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의 마음 심성이야. 변방에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그 한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한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또 발효시켜 가지고 진정한 큰 한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느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만날 때마다 이게 확장이 되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야 배움이라는 것은 증가되고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하게 남을 따라다니는 걸 하면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나라도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남의 걸 카피하는 문화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추격자 전략이라고 표현해요. 남이 앞에 가니까 미국 따라하고 일본 따라하고 독일 따라하고 이런 추격자 전략으로 우리가 성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리기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이 앞서고 있어. 근데 이제 선도를 나가야 되는데 선도 못 나가고 뒤를 보는 거야.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 뒤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춤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바꾸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 그 모든 성통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